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낙관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도 미국 소비는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의 평균 컨센서스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확률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해 골드만삭스는 연초에 이 확률을 한 35%로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골드만삭스는 이거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에서 그다음엔 25%라고 하더니 그다음에 20%,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은 15%로 있다고 지속적으로 확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골드만삭스가 내다보는 실업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즉 고용 상태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도 탄탄해, 고용도 좋아,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도 낮아. 즉 한마디로 골드만삭스는 잘하면 미국 경제는 골드락스를 계속 지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금융기관인 UBS의 CIO인 에드리언 추리 역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즉 금리 인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 게다가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대표적인 낙관론자입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을 펴고 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들의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들이닥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필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20% 내지 30%에 달함으로써 빌딩 가격 자체가 반토막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출을 해줬던 중소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수준을 보일 거라고 그들은 예측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와 같이 이런 환상세를 피지 못하고 급격하게 위축될 거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 비관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관론의 가장 골자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이닥친다는 건데,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같이 들이닥친다는 건데, 이 양반 견해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 내지 5%를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과 불편중이 심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킨다는 건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같이 껴져 있는데, 대선 아젠다로 바로 이러한 기본소득과 공공서비스의 확대 같은 게 아젠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트럼프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 중에 이런 기본소득이나 공공서비스의 확대, 즉 미국 서민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의 성격인 이런 아젠다가 선거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본소득을 월 $1,000씩만 치더라도 이게 자그마치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를 해야 되고, 이런 국채 발행의 증가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올라갈 수뿐이 없는데
즉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재정 정책이 이런 팽창 일변도로 나가면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장기 실질 금리가 2.5%라고 봤을 적에 명목 금리는 심하면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루비니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4.5% 수준인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채권 가격이 자그마치 30% 이상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루비니 교수는 좀 더 자극적이고 너무 강한 비관론을 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가 얘기하는 미국 사회의 어떤 소득 불평등이나 부유편중 심화로 인한 어떤 사회 안정망 강화는 이거는 현실적인 미국의 대선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미국 경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미국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쪽의 의견이 모두 그 가능성이 양쪽 모두에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즉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화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성 또한 계속 이런 보수적인 견지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또 낙관론 쪽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그다음에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시중의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인하되면은 미국 경제가 특히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살펴봐야 될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YCC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금리가 시중금리가 현실화되면 이거는 세계 자산시장의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낮은 금리로 엔캐리 트레이드로 나간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본의 YCC 포기로 해서 일본의 시중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세계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수뿐이 없는데 미국의 자산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의 경제 상황도 언제든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월가가 내다보는 내년도 경기 침체의 컨센서스는 약 60%임에 비해서 골드만삭스나 일부 낙관론자들은 확률을 15%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낙관론을 피고 있고 다른 상대방에서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설명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자 한번 공부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